2026년, 지금 금융계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 금융의 심장, 월스트리트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주자 이더리움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걸 바로 거대한 융합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흐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한번 보세요.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마치 고대 신전 기둥처럼 단단했던 전통 금융이 이더리움이라는 황금빛 디지털 에너지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습. 이건 그냥 기술 하나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산을 다루고 거래하는 방식, 그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 아니, 대체 왜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월스트리트가 수많은 기술 중에서 바로 이더리움을 콕 집어서 미래 금융 시스템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도대체 왜 이더리움에 푹 빠졌는지 그 매력 포인트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이더리움을 아직도 그냥 암호화폐, 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요, 이 거대한 그림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이 구조도를 보시면 이더리움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바닥에는 아주 튼튼한 결제 시스템, 즉 결제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에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조건이 맞으면 알아서 실행되는 자동 계약 코드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스마트 계약 덕분에 은행 없이도 대출이나 예금 같은 금융 서비스, 즉 탈중앙금융, 디파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화폐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하나의 거대한 금융 인프라인 셈입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월스트리트가 이더리움을 콕 집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 인프라라는 엄청난 잠재력 때문이고요. 둘째, 스마트 계약으로 진짜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셋째, 이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바로 기본 체인이지 하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게이스 체인이라는 인식이 꽉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거, 2025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규제라는 안개가 걷히고 이제 거대한 돈이 들어올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거대한 두 세계,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은 대체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핵심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영어로는 RWA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RWA 토큰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정말 간단해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부동산,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 심지어는 비싼 미술품까지 이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조각, 즉 토큰으로 바꾸는 기술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저런 빌딩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 있죠? 이걸 토큰화 엔진이라는 걸 통과시키면 오른쪽처럼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다니는 디지털 토큰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수천억짜리 빌딩도 주식처럼 아주 잘게 쪼개서 전 세계 누구와도 24시간 내내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빨리 크고 있냐면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6년에 이미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2030년이 되면 수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속도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토큰화되고 있는 자산들이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자산들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미 미국 국채를 토큰으로 만든 BUIDR 펀드를 내놨는데 운용액이 벌써 23억 달러가 넘어요.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는 시장 가치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금을 토큰으로 만든 PAX 골드 덕분에 이젠 금고 걱정 없이 간편하게 금에 투자할 수도 있게 됐죠. 이런 안전자산뿐만이 아니에요. 원래는 현금으로 바꾸기 정말 어려웠던 자산들, 소위 비유동성 자산에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억 달러, 그러니까 조 단위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통째로 토큰화되기도 하고요. 중소기업들이 받아야 할 돈을 담보로 1억 달러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센트리퓨지 같은 프로젝트도 있어요. 심지어 유럽 투자은행은 기관용 채권을 발행할 때 이 기술을 써서 효율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융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과 인프라가 이더리움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 가치를 완전히 다시 봐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기관들의 가격 예측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골드먼삭스는 최대 1만 달러, 스탠다드 차타드는 7,500달러,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같은 전문가는 무려 2만 달러까지도 보고 있죠. 이건 그냥 가격이 오를 거다 수준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융합의 다음 단계, 다음 진화가 남아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AI와의 만남입니다. 펀드스트레스의 CIO 톰 리가 아주 단정적으로 말했죠. 월스트리트와 AI는 이더리움 위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월스트리트가 가진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투자 전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이더리움의 디파이 프로토콜 위에서 사람이 아니라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세상. AI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이더리움의 금융 인프라 역할은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 이더리움은 본격적인 상업화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은행들이 직접 이더리움을 담보자산으로 보유하고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하게 될 거고요. 토큰화는 국채를 넘어서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 같은 프라이빗 마켓으로 쭉쭉 뻗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월스트리트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뒷단, 즉 백엔드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마냥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겠죠. 분명히 넘어야 할 산, 새로운 시대의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 그림 같아요.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두 세계를 잇는 거대한 다리를 열심히 짚고는 있는데 아직 완공된 건 아니죠. 여기저기 위험 표지판이 보입니다. 규제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위험도 있고요. 넘어야 할 장애물, 크게 네 가지로 짚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미국 SEC와의 관계처럼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규제 문제. 두 번째, 스마트 계약이 해킹당하는 것 같은 기술적 위험도 절대 무시 못하죠. 세 번째는 자산들이 여러 블록체인에 흩어지면서 생기는 단절, 즉 파편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나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큰 도전입니다. 이 모든 도전 과제들을 넘어서고 마침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그걸 우리는 CDFI라고 부릅니다. 중앙화 금융, CFI와 탈중앙화 금융, DeFi가 합쳐진 말이죠. CDFI가 뭐냐면요. 이 미래도시 이미지처럼 두 세계의 가장 좋은 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시스템이에요. 월스트리트가 가진 막대한 자본과 신뢰, 그리고 규제를 지키는 능력에다가 이더리움이 가진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금융 서비스 비용은 확 줄고 시장은 24시간 잠들지 않으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월스트리트와 이더리움의 이 거대한 융합, 그 끝에서 우리는 과연 모두에게 이로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그저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권력이 새로운 디지털 옷으로 갈아입고 더 강해지는 걸 보게 될까요? 그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